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온 국민을 두동강의를 내고 국론을 분열시켰던 조국 교수의 법무부 장관 임명 문제는 일주일 전에 조국 교수가 장관직을 물러남으로써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다시 공수처를 설치하는 문제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공수처를 설치하는 법을 만드는 문제를 놓고 다시 또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들이 갈라져서 이렇게 집회 시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속에 왜 이렇게 국민들을 정말로 두동강의를 내고 지금 어려운 민생 가운데서 이렇게 길거리 광장으로 내모는지, 이 정부의 이런 정책은 정말 답답하고 한심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공수처 문제를 놓고 다시 한 2달 지금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격돌이 예상됩니다. 이 여야 정치 대결 속에서 공수처 법이 통과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일단 현재 정부 여당이, 현재 집권 세력이 이것을 밀어붙이는 만큼 공수처법이 통과될 수도 있다는 그 전제하에, 그런 가정하에 과연 이 현재 국회 패스트 트랙으로 상정되어 있는 공수처법 안의 내용은 문제가 없는지, 이 부분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패스트 트랙에 상정된 법안은 2가지입니다. 지금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또 이에 대한 수정안으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위공직자 부패수사처 설치 법안입니다. 하나는 범죄수사처고 하나는 부패수사처입니다만은 그 명칭은 대동소이하고, 또 법안의 내용도 크게 비슷합니다만 내용면에서 보면 좀 다른 부분이 있으면서 이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른미래당 법안이 좀 더 정치하다는 그런 느낌을 저로서는 갖게 됩니다. 어쨌건 이 법안을 밀어붙이는 쪽은, 주로 밀어붙이는 쪽은 현재 집권당인 민주당이기 때문에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가지고 이 법안에 담겨있는 그런 몇 가지 문제를 좀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이걸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결국 이러한 공수처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집권 여당의 이런 명분, 구실은 어쨌든 독자적으로 지금 무소불위의 검찰청이 할 수 없는 그런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행위를 제대로 수사하겠다. 지금 말은 그렇게 내수합니다만 과연 그렇게 살아있는 권력, 현재의 실권을 가진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도 그러면 그 공수처가 그렇게 정말 균형 있게 정치 중립적으로 정치권의 눈치를,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물음에 사실 지금 민주당 또는 청와대가 제대로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얘기를 해놓고서도 임명된 그 검찰총장이 조국 일가족에 대해서 수사를 하니까 그야말로 집권당과 청와대가 보여준 태도는 그냥 무슨 이중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으로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그보다 10배의 그런 후한무치한 그런 이중성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을, 내 편을 건드리면 그것을 그냥 대통령부터 나서서 지금 수사팀에 압력을 넣고 정말 그렇게 하는 꼴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이 사람들이 그러면 공수처를 만들어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제대로 수사할 것인가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쨌든 지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몇 가지만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서의 고위공직자는 그야말로 대통령에서부터 정부 모든 부처 기관의 상급 이상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가운데는
이런 행정부뿐만 아니라 각부 장관이랄지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입법부로 치면 국회의원도 해당이 되고 사법부로 치면 대법원장을 비롯한 전국의 모든 판사도 해당이 됩니다. 심지어는 군 장성급 장교들까지도 고위공직자 명단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문제입니다. 지금 백혜련 의원의 민주당 법안을 보면 말이죠. 고위공직자의 범위에 지금 현재의 고위공직자, 재직 중인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그 직에서 퇴직한 자도 해당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 법이 만약 통과되었다고 가정을 하면 이 법 시행 당시의 현재 재직 중인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법 시행 후에 퇴직한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입법 기술상. 그런데 그러한 제한을 해놓지 않고 그냥 이 고위공직에서 퇴직한 자도 된다고 하면 이 법 만들어질 당시에 이미 1년 전, 3년 전, 5년 전에 퇴직했던 사람들까지도, 즉 전직 대통령, 전직 장관, 전직 판사, 검사, 전직 국회의원 또 다 되는 것으로 만약 해석이 된다면 이것은 그 범위도 무한정 늘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전직자들에게는, 즉 이 법 시행 당시에 이미 퇴직했던 전직 고위 공무원들에게는 소급 입법이 됩니다. 즉 우리가 불이익을 주는 것은 소급해서 적용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법의 대원칙입니다. 아무리 그 행위가 밉다 하더라도 법을 만들어서 그 전에 행위 당시에 없던 법을 지금 만들어서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 처벌한다고 하면 이것은 법치의 틀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엊그제 민주당의 이종걸 의원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서 뉴스가 됐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겨냥을 해서 황교안 전 검사, 황교안 대표가 아시다시피 전 국무총리도 되고 전 법무부 장관도 되고 전 검사도 됩니다. 검사장도 되고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그 직책을 검사라고 가장 낮은 직책을 콕 찍어서 황교안 전 검사와 같은 사람들을 조사하는 법이다. 이렇게 정말 궤변도 아주 질 낮은 궤변을 했습니다. 왜 제가 궤변이라고 하느냐면요. 이종걸 의원은 결국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과거에 삼성 뜻값 리스트에 한번 이름이 거명됐다가 제대로 이 사항에 대해서 혐의가 없다고 이렇게 어떤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지적을 하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다시 조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치졸한, 참 치졸하기 짝이 없는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전직 고위공직자들에게 어떤 범위 제한 없이 이렇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은 그야말로 법의 이름을 빈 그 폭력이고 독재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고위공직자 법을 만든다 하더라도 적용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는 이 법 시행일 당시 재직 중인 자 그리고 이 이후에 퇴직하는 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법 원칙에 맞습니다. 아무리 욕심이 지나치다 하더라도 법 원칙을 어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위공직자 대상 중에 장성급 장교가 문제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군은 우리 평시체제에서도 군사법원의 관할 대상입니다. 즉 군 현직 장성이 만약 문제가 있고 범죄를 저질렀다 할 것 같으면 군 검찰부에서 조사해서 군사법원에 기소하는 구조인데 이것을 공수처법의 수사 대상으로 두게 되고 공수처법에서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 해서 일반 검찰로 넘긴다고 하면 군인 또는 군무원은 군사법원에서 조사 심판하도록 한 헌법 27조 2항과 위배되는 것이죠. 헌법 체계에도 안 맞는 위헌적인 조항이 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공수처 파견 검사의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 검사의 구성입니다. 공수처에도 25명 이내의 검사를 두어서 고위공직자들의 그런 범죄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죠. 이 25명을 백혜련 의원 법안에는 그 중에 절반 이하는 검찰청의 기존 정규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검사의 수가 공수처 검사 정원의 절반을 넘지 못한다. 즉 나머지 절반을 넘는 이 공수처 검사는 결국 변호사
자격자 중에서 신규 충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정부의 코드에 맞는 좌파 성향 민변 출신 변호사들로 이 공수처 검사를 채울 것이 분명하다는 추론이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 검사들이 아무리 지금 뭐 어떤 정치의 충견이다, 때로는 정치의 신여다는 얘기를 듣지만 결국 대통령의 아들과 대통령이 가장 아끼는 친인척 또는 가신들을 구속한 기관이 또 검찰입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의 검사를 기본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검사들은 헌법과 검찰청법 37조에 의해서 탄핵을 당하거나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기 전에는 파면이 되지 않는 신분 보장을 받죠. 그 신분 보장은 왜 해주느냐? 정치적 그런 영향에 휘둘리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살아있는 권력도 신분의 불이익을, 신분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과감하게 수사라는 뜻이죠. 또 그리고 전국의 검사들은 보십시오. 지금 박근혜 대통령 때 임명된 검사, 또 이명박 대통령 때 임명된 검사, 노무현 대통령 때 임명된 검사, 김대중 대통령 때 임명된 검사, 그렇게 각 정부에서 임명된 검사들이 고루 섞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검사들을 데려오더라도 어느 정도 책임 있고 어떤 그 경험을 토대로 수사를 할 수 있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새로 임명하는 이 공수처 검사는 3년의 임기입니다. 물론 연임할 수 있다 하지만은 자기를 임명해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끼는 사람, 문재인 대통령의 그 측근 조사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부가 말로는 정치적 중립 그리고 엄정한 검찰권 행사를 주장하면서도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을 조사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 제도를 3년씩이나 또는 이 정부가 들어선 이후 2년 반 동안이나 임명을 하지 않을 정도로 내 편, 내 사람 단속하는 그런 제도에는 이 현재의 문재인 정권도 굉장히 몸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를 보호하고 말이죠. 이 상대 진영 치는 데는 그렇게 그냥 무슨 아주 능한 그런 정권이지만 내 편, 내 사람 다치게 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 이번 조국 사태 때 확실히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이 공수처 검사와 관련해서 그 검사의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공수처장에 대해서도 역시 아무런 견제 장치가 없습니다. 결국은 공수처를 만들더라도 검찰청 검사를 파견시켜서 근무를 하게 하는 것이 그나마 정치적 영향력에서 그래도 좀 자유롭게, 또 그리고 그 검사들은 다시 검찰로 복귀하기 때문에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엉터리 같은 그런 정치적 편향성 있는 정치적으로 어떤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그런 수사 결정은 할 수 없으리라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만, 공수처 검사로 이렇게 임명이 된 사람들, 임기제 이른 민변 변호사들의 경우에 자기 임기 동안 그야말로 그냥 한쪽에 편향된 그런 근무를 하고도 그냥 돌아가 버리면 그만인 거죠. 네 번째로 지금 백혜련 의원의 그 공수처 설치 법안에서 고위공직자들의 이런 특정 범죄에 대해서 수사 개시를 할 수 있는 단서에 관해서는 지금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데,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고소 고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 매우 특이할 사항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고소 고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검사 판사들의 아마 그 고소 고발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저는 좀 중요하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를 이렇게 수사 과정에 대한 불만, 또 수사의 결론, 기소 불기소 결정에 대한 불만, 또 재판을 받는 그런 국민들의 경우에는 재판 과정에 대한 불만, 재판의 결론에 대한 불만으로 그 해당 사건의 주인검사 또는 담당 판사를 고소 고발을 하고 싶은 이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 제한된 인력의 공수처 검사가
이렇게 광범위한 전현직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어떤 수사를 양껏 유감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제한된 그런 수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지금 현재의 공수처 설치 법안대로라면 이것은 검사 판사의 수사가 집중되는 검사 판사 통제법이 될 것이다. 검사 판사를 감시하는 정말 나치의 게슈타포법과 같은 그런 제도가 될 것이라고 우리는 추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른미래당 법안에는 수사 개시의 단서로 고소 고발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넣지 않고 있습니다. 그 권은희 의원의 대표 발의한 그 법안에 보면 수사 개시의 단서로서는 공수처가 사건 정보를 가지고 인지한 때, 그리고 그 외에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경우라는 것은 감사원 또는 뭐 인권위원회, 권익위원회, 또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사건. 이렇게 하더라도 정말 이 법이 정한 고위공직자, 전현직자 그 많은 인원에 대해서 이렇게 하더라도 아마 이 공수처가 제대로 역할을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또 공수처 검사 숫자를 늘리자는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이처럼 하나의 이 국가에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또 하나의 수사기구를 만들면 이것은 결국 좌파 민변 변호사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러면서 현재 정권에 아부하는, 현재 정권의 입맛에 맞게 되는 정권의 충견 그런 감시기구를 만들어진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공수처 법안이 지금 여야 간의 이런 대치 상황 속에서 혹시라도 또 지금 여당이 밀어붙여서 이 법이 통과될 경우에 있을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 일부는 공수처를 반대하고 또 일부는 공수처를 만들자고 여의도에 몰려서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공수처에 반대하는 분들이나 또 통과시켜야 된다는 분들이나 똑같이 공수처의 이런 내용,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십니다. 또 그리고 모르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내용을 아는 전문가들이 사실 국민들에게 불이익이 안 되는 방향으로, 또 우리나라 법 체계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 그런 발전된 방향으로 이 내용을 이렇게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 법 제도를 개혁하려고 하는 이런 집권 여당의 이런 아집과 독선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 가득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